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데 전 세계 돈이 막 몰려들고 있답니다. 어디에? 바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도대체 왜 전 세계의 그 똑똑한 돈들이 지금 한국 채권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줄여서 외평채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역사상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발행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역대급으로 싸게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신중하다는 그 돈들, 우리가 괜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그 돈들이 왜 한국 정부의 빚, 그러니까 국채를 사려고 이렇게까지 줄을 서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곳곳에서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유독 한 나라만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미국, 프랑스, 벨기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진국들이죠? 그런데 줄줄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AA라는 아주 높은 등급을, 그것도 안정적이라는 전망과 함께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한국 채권이 가진 이 강력한 AA 등급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엄청난 인기의 비결 3가지 핵심 요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바위처럼 단단한 국가 신용 등급 자체고요. 둘째는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AA 등급 채권이라는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한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 바로 펀더멘털이죠. 자, 첫 번째 요인. 신용 등급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안정적인 정치, 뛰어난 제도, 그리고 법치주의가 바로 AA- 등급의 핵심이다 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경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다는 아주 깊은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두 번째는 희소성이었죠. 이건 블룸버그의 분석인데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요. 비슷한 등급의 채권 발행 물량 자체가 4년 만에 최저래요. 그러니까 살만한 좋은 물건이 씨가 마른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한국의 AA 등급 채권이 짠! 하고 나타났으니 투자자들 눈에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경제 펀더멘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뭘 봤냐면요. 한국의 탄탄한 노동시장, 그리고 꺼지지 않는 성장 동력, 특히 최근에 확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와 조선업 경기를 아주 높이 평가한 거예요. 결국 이 나라는 경제 체력이 튼튼하구나, 믿고 돈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지금까지 한국 채권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런 평가가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야말로 압도적인 신뢰의 증거들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8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정부가 10억 달러어치만 팔게요 하고 시장에 내놨는데 전 세계에서 저요 하면서 사겠다고 몰려든 돈이 무려 6배, 60억 달러에 달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원래 팔려고 했던 건 왼쪽에 10억 달러. 그런데 실제로 사겠다고 들어온 주문은 오른쪽에 60억 달러. 경쟁률이 무려 6대 1입니다. 이건 그냥 사고 싶다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제발 저한테 좀 팔아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60억 달러가 그냥 아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주문을 넣은 투자자들이 누구냐?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고 신중하기로 소문난 그야말로 진짜 큰 손들이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돈의 출처를 보니까요. 무려 44%, 거의 절반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같은 공공기관이에요.
여기에 은행, 보험사, 연기금까지 더하면 사실상 거의 다라고 봐야죠. 여러분, 이 기관들은요, 절대로 위험한 곳에는 1원도 투자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이 투자자 명단, 이것만 봐도 한국 채권이 최고 등급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가산금리 이야기인데요. 가산금리가 뭐냐면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 점수에 따라 붙는 추가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신용이 좋을수록 이 추가 이자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낮다는 건 당신을 이만큼 믿는다는 신뢰의 표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록한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치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미 시장에서 최고로 쳐주는 다른 채권들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투자자들이 한국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 성공적인 채권 발행, 이게 그냥 돈 잘 빌렸네 하고 끝날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단순한 금융 이벤트를 넘어서 전 세계가 한국 경제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번 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한 외부의 믿음이 역대 최고라는 걸 숫자로 증명했고요. 그리고 셋째, 달러, 유로, 엔화,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모두 돈을 끌어올 수 있게 되면서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버텨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금융 방패를 갖게 된 겁니다. 블룸버그의 이 마지막 평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안전하면서도 수익도 괜찮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원한다. 그런데 한국 채권이 바로 그 정답이었다. 딱 이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투자처가 또 어디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똑똑히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상에서 과연 전 세계의 돈들이 찾아갈 다음 안전한 항구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